자, 안녕하세요. 자, 30일 월요일 마감 방송 시작합니다. 마감 방송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할 이야기, 지수가 반등을 한 듯한데, 영, 뒷강 갔다가 딱 닫고 나오지 않은 듯한 느낌입니다. 뭔가 좀 찜찜합니다. 자, 어제 저녁에도 좀 이야기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하고 최선의 시나리오를 조금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고요. 지금 현재 미선물이 오르고 있죠. 미선물이 0.45 반등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자, 먼저 SPX 기준으로 좀 미선물 보고 우리 지수하고 주요 지표들 흐름 보고 몇 가지 좀 시나리오 생각하고 종목들 몇 개 좀 이야기하면서 마칠게요. SPX 기준으로 보면은 선물입니다. SPX 선물 기준으로 보면은 8월 달 딱 그때부터 그죠? 8월 시점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3개월째 하락입니다. 하락 파동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올지 뭐 될지 아니면은 하다가 쌍바닥이나 이런 모습으로 올라가 주게 될지. 자, 뭐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지금의 자리가 SPX 선물 기준 지금의 자리가 뭐 400일선을 두고 있고 한 달 동안 횡보했었던 그다음에 이 자리, 이 구간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지지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반등 구간 한 번에 밀리기는 어려운 구간이에요. 한 번에 밀기에는. 그래서 일단 반등은 나오는 구간인데 기술적으로도 벌써 과매도 다음에 과매도 반등이 나올 구간입니다. 화끈하게 우리 시장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우리 시장이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이고 아시아 증시 중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미선물이 살짝 오르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내일 종가까지 봐야지 되겠죠. 기술적으로도 뭐 분봉에서의 흐름은 뭐 반등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분봉에서 60분봉, 120분봉, 240분봉에서 반등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종가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종가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외인들 수급을 보면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외인들 선물 수급이 관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선물 수급. 그럼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인데 외인들 선물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매수를 해주어야 돼요. 옵션 구조는 현재보다 위쪽을 보고 있지만은 선물이 매도가 많다 보니 상황에 따라서는 많이 못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선물 수급의 강도가 관건이 될 겁니다. 다음 주까지. 그래서 선물 매수가 대거 뭐 하루에 10,000개 이상 들어온다. 이틀 이상 들어온다 그러면은 위쪽 방향을 더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제한적일 수 있을 겁니다. 잘 올라가야 뭐 310에서 315 까지도 못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 자, 그림으로는 더 아래로 내려갈 모습은 아니죠.
선물 매도가 왕창 나오기 전에는 더 아래로 내려갈 모습은 아니에요. 현재보다는 위쪽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위클리 만기인데, 위클리 만기 당일로 놓고 보면 외인들 계속 만들어 놓는 게 푼 매도하고, 월요일 푼 매도하고, 오전에는 푼 매도만 있었는데 오후에 콜 매수까지 좀 늘리고, 목요일도 푼 매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보다는 위쪽을 보는 것으로도 좀 보여집니다. 해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물은 계속 매도하면서 코스피는 수위를 조절을 했죠. 그러다가 막판에 현물 매수를 좀 감행을 했어요. 가상. 그렇죠? 그게 아마 선물을 끌어올린 주요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지수 끌어올린. 그리고 코스닥은 외인들이 매수를 600억 정도 마이너스에서 한 1000억 정도, 마이너스 한 400억대에서 600억대까지 매수했으니까 10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지수는 저점 대비 마이너스 0.5에서 1.2 정도 됐으니까 1.7% 정도 올린 거죠. 중간에 1.5도 넘게 올랐는데 저점 대비 1.7% 정도 외인들 1000억 정도 매수하면서 네, 지수는 사실 오늘 한 2% 이상 올라가야지 조금 안정권이다 기술적인 흐름상 생각했는데 여기는 1시부터 눌러놓고 2시부터 계속 횡보시키면서 1% 정도로 마감을 시켰습니다. 더 이상 올리려는 의지가 없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네. 파생 측면에서는 지금 뭐 위클리 쪽이나 아니면 선물이나 그 다음에 월물 콜 매수나 푼 매도나 보면은 일단은 현재보다는 위쪽으로 한 템포 느리거나 좀 느려도 움직여 가려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돼요. 이거는 긍정적.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것만 가지고 볼 것이냐. 시간에 잠깐 좀 체크하고 봅니다. 코스닥은 오늘 신저가에서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양봉. 코스피는 자, 얘도 8월부터 고점 찍고 마지막까지 저점을 만들었네요. 그죠? 8월 첫날 고점에서 이게 낙폭이 꽤 큰데 이게 묘합니다. 코스피가 반도체하고 2차전지 9개 종목을 제외를 하면은 시총 기준으로 놓고 봐서는 연초 저점보다도 낮습니다. 현재. 9개 제외하고.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은 연초보다는 높은데 9개를 제외했더니 연초보다 낮은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하락 파동도 저점이 두 번, 세 번째 내려오면서 지난번에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을 하다가 현재는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할까? 살짝 과매도 내려왔다가 양봉을 만들면서 코스피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이 상승 잘 하면서 내일 올려주면은 괜찮은 모습이 나올 거예요. 분봉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만들어가는 모습인데 아직 조금 부족하죠. 거래대금도 올해 들어서 최저 7조 원이 안 됩니다. 코스닥 거래대금도 올 들어서 최저 4조 6천억 최저 거래대금입니다.
저 정도 가지고 외인들 천억 가지고 지수 저점 대비 1.7%를 올린 거죠. 코스닥 기술적인 흐름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좀 부족한 반등을 했고 내일 봐야 되겠죠. 내일 봐야 됩니다. 그럼 코스닥은 어떠하냐? 지수상 대형주가 훨씬 더 높이 있고 코스피도 대형주, 중형주는 거의 전접점까지 내려와 있죠. 소형주는 좀 덜 내려왔는데 코스닥 대형주, 코스닥 중형주, 소형주도 연초 저점 부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한데 코스닥은 에코와 BM을 제외한 에코프로와 BM을 제외한 두 개만 제외를 하고 보니 시총이 그래도 연초보다는 위에 있는 모습이에요. 포함해서는 115인데 제외하고 났더니 108.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좀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한 편이죠. 자, 어쨌거나 얘네들로 인해서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연초 지수 부근까지 거의 다 내려온 꼴이 된 거죠. 얘네들 하락하니 지수 밀리니 종목들을 어쩌하겠습니까? 같이 흐를 수밖에 없죠. 프로그램 연동되어서. 상대적인 낙폭이 커진 모습입니다. 자, 아무튼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자리에서 반등을 할 것이냐 제대로 오늘 미국장이 관건이고 반등을 못하고 다시 되발락을 한다. 닥지수는 연봉상 사실 뭐 시가까지도 낙폭이 내려오려면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연봉상 음봉을 만들 것이냐 어제 한 얘기지만 저녁에 코스피가 과연 연봉상 음봉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코스피는 폭이 얼마 안 되죠. 한 번만 더 미국 시장 급락해서 내려오면 음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가가 2250이에요. 2250 깨지면 음봉이란 말이에요. 연봉상. 내려와서 아래 꼴이 날 거란 말이에요. 내려오면 지지선이 여기가 된단 말이에요. 2000포인트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꽤 되죠. 코스닥하고 낙폭이 비슷한 음봉으로 내려올 자리하고 이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안 되려면은 미국이 어느 정도는 좀 받쳐주어야 될 텐데, 받쳐주기 위해서는 과거의 데이터로 볼 때 이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환율도 물론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환율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과거에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보면 8, 90 하락을 했을 때가 90년 동안에 9번째인데 9번이 있는데 올해까지 그 이후로 연말까지 2번을 제외하고선 다 상승을 했어요. 확률적으로는 높죠. 연말까지 지금 저점보다는 높이 올라간다 라고 보는데 올해도 그러할 것인가 이 변수로 좀 생각을 뭐 확률적으로 이랬으니 가능성은 충분히 놓고 봐야 될 텐데 왜 이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외 변수들과 관련해서 체크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시진핑하고 뭐 바이든하고 미팅도 만난다고 하는데 거기서 나올 얘기는 딱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 바이든은 야 미국 중국이 미 채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엄청나게 매도하고 있는데 좀 살살 좀 하자. 중국은 그럼 니네 관세 좀 어떻게 좀 해라.
그래서 좀 어떻게 좀 하자. 그 정도 분위기? 관세 강하지 말고 좀 완화 좀 해. 그럼 우리 니네 지금 채권 우리가 좀 덜 팔아줄게. 그래야지 좀 안정이 되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은 뭐 일단 추정 예상을 좀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결과적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일단 뭐 채권 시장 금리 안정화되면서 조금씩은 시장이 좀 반응을 하면은 지금까지 90년 동안 데이터처럼 연말까지는 지금 10월 말까지 상황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최선의 시나리오겠죠. 최선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는 연봉 시가를 깨고 내려오는 상황이 될 것이냐의 문제고, 코스피는 먼 거리는 아니고 코스닥은 좀 먼 거리고, 코스닥이 8% 정도 내려와야 9% 지금 올랐으니까 9% 정도 10% 정도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BM이 쭉 빠져줘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데, 뭐 장내 16만 주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기는 해요. 에코프로 BM은. 오늘은 뭐 BM이 외인들이 매수하면서 많이는 아니지만 거래는 감소하면서 살짝 양봉을 만들었는데, 또 뭐 과매도에서 살짝 반등했었고,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과매도 구간이었죠. 그래서 과매도에서 살짝 반등, 지금도 과매도에서 살짝 올라오는 모습. 과매도에서 지나치게 더 밀리기보다는 좀 반등할 여지가 더 있어 보이는 구간이죠. 지수는, 코스닥은 조금은 어느 정도는 반등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악은 연봉 시가를 깨고 내려올 것이냐, 내려와서 다시 올라올 것이냐. 내려오면은 아마 종가상으로는 연봉이 양봉으로 올라올 거예요. 시가를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그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급반등하면서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고 지금 저점으로 조금씩 올라가 주는 상황이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가능성을 과연 오늘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만들어지는 변수들을 좀 모니터링 하면서 봐야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서 그 사이에 종목들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두산 로보틱스가 개급등을 하면서 상가 부분까지 찍으면서 일단 로봇주들이 좀 반등 시연을 좀 했습니다. 윗꼬리 나오고 했지만은. 그리고 에너지 쪽도 급반등하면서 한국석유가 상한가도 들어가고 나머지 몇 개 종목들도 따라 올라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개별적인 이슈들에 맞춰서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서는 바닥 탈출을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바닥 탈출을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섹터별로 이제 한 번씩 나올 수 있겠죠. 반등할 때. 로봇주가 일부 두산을 필두로 해서 급반등을 했는데 나머지 섹터들도 반등 흐름 좀 나올 수 있겠죠. 반도체는 며칠 전에 나오다가 좀 소강 상태 들어간 모습이고, 그 외에 섹터들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하나 둘씩 반등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석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개별적인 수저 이런 거 뭐 잡조성인데 일부 좀
그런 애들도 JP모건에서 프로그램 가지고서 그냥 수십만 개씩 갖다가 매수해야 되고, 아무튼 정치 테마를 엮여버리니까 막 이래저래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제약주들 움직인 모습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뭐 급등했던 거는 윗골이 나와도 에브리봇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쪽은 유화도 강하게 올랐고, 극동 유화도 뭐 개별주처럼 움직였는데, 대한유화가 간만에 장대 양봉으로 올라왔는데, 대한유화는 조금 사이클 측면이 있습니다. 유화는 시총 1조 원. 추세상으로는 이 추세를 타고 움직이는 종목이죠. 이렇게 1200일선을 놓고 세 번이나 지지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녀석들도 있고, 대한유화. 사이클 타는 종목들은 이렇게 사이클을 이용해서 뭐 스윙이나 중기 전략 가져가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추세가 좋았던 2차전지 쪽은 국내에서 조금 뭐 얘네들이 강한데, 삼알미늄 그렇죠? 추세 계속 중장기 추세 유지하면서 움직입니다. 국내에서는 뭐 배터리 관련해서 뭐 정부에서 지원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 다른 애들은 그다지 힘을 못 쓰고 이쪽 애들이 조금 힘을 쓰는 모습이어서 추세 좋은 종목들은 흐름을 계속 좀 봐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AI 쪽은 어제 움직였던 뭐 AI 플랫폼 기반해서 저기 보험 적용 첫살에 나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밑에 쭉 내려오다가 반등을 시원하긴 했는데 아마도 관련주들 잠깐만 좀 체크해 봅니다. 내려올 자리까지 어느 정도 내려온 종목들이죠. 그렇죠? 보면 종목들도 보면은 이후에는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타고 움직여질 수 있을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근데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 기대감도 많이 작용을 했던 것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이후에 좀 시간차 두고 좀 더 내려오기를 기다려야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들은. 많이 올랐었죠. 그죠? 그리고 주봉 20선이 100일선이 이탈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대반락해서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점에서 좀 종목들을 보아야 될 거고, 나머지들은 뭐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주로 올라왔고, 나이백도 밑에서 상한가 쳤던 자리에서 오늘 상한가 갔다가 풀려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 다 개별 이슈예요. 약물 전달 효과가 3배 이상 되는데 관련해서 FDA 승인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도 나름 또 재료가 되는 부분이고, 첫사례라 FDA. 자, 그 외에는 뭐 종목들이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서 올라왔습니다. 10% 이상 오른 종목이 20개에도 채 안 돼요. 코스닥이 1% 올랐지만은. 그래서
지수는 올랐는데 왠지 좀 종목 아까 지수가 오르다가 2% 이상 올랐으면은 여기서 계속 분위기를 좀 유지하면서 더 올라왔으면은 아마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면서 올려줬을 가능성이 있는데 1시 넘어서 지수를 밟아버리니 눌러버리니 녹록치가 않죠. 종목들이 가다 말아버리거나 시장 거래 대금이 4조 6천억이 최저니까 올 들어서 최저예요. 올 들어서 최저입니다. 앞에도 적어도 5조 원 이상은 됐었는데 지금 5조 4조 6천억밖에 안 되니까 올 들어서 최저입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외인들 수급 외인들 수급은 전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에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종목들이 대거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빨간색이 요게 외인들 수급에 요게 연두색이 프로그램 거래거든요. 공식적으로 잡히는. 전적으로 외인들은 그걸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코스닥, 코스피 거래 대금이 아니라 코스닥, 코스피 거래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죠. 외인들은 많습니다.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적죠. 많지 않아요. 외인들의 거래들. 왜냐하면 뭐 소형주까지 다 프로그램 걸어서 매매를 하는 것으로 좀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니 적은 거래 대금 가지고도 지수를 1% 정도만 딱 만들어 놓은 거로 좀 해석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선물은 다시 0.5까지 올라오고 있고 중국은 뭐 그냥 강보합권 정도 가 있네요. 자, 저 기조가 유지되면서 잘 반등하면 내일은 코스피 쪽의 흐름과 코스닥 쪽의 흐름이 좀 잘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내일 새벽에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이 필요한 시점. 코스닥은 1%대 올랐다고 미국장 급등을 하면은 어제 나스닥은 상승을 했었으니까 아마도 오르면은 코스피가 내일 좀 더 외인들 선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은 좀 올려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310입니다. 선물은 10포인트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만일에 미국의 종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보여지는 모습은 맥스 315 정도까지 거기서는 좀 저항을 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뭐 올라오게 되면은 770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어야지 조금은 기술적으로 괜찮은 구간이 되니까 내일 그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려면 한 2%는 올라와야 되겠죠. 여기 시가 위에까지는 올라와야지 되는 거니까 어떤 좀 생각을 하고 봐야겠습니다. 또 초반에 갭 많이 뛰면은 눌렀다가 돌려줄 가능성도 있으니 일단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 종목을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 지수가 추세를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직 좀 해결을 하거나 풀려야지 될 여건들이 조건들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 녹록지는 않을 거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종목들을 좀 봐야 될 텐데 내일 좀 몇 개 좀 볼만한 종목 소개를 하면은 기술적으로 마녀공장도 좀 보시고요. 어제도 얘기했는데 오늘 내려왔다가 다시 쭉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는데 기술적인 흐름은 괜찮습니다. 본봉에서의 흐름 괜찮고 공장도 좀 눈여겨보시고 그다음에 뭐 게임주 바닥주들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뭐 네오 위주도 좀 관심권 두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오 위주가 은근히 뭐 강하지는 않았지만은 가다가 다시 중장기 추세 바닥권에서 거점을 잡는 모습인데
하여튼 그 관점에서는 조금 관심권 두고 흐름을 좀 보아가시면서 자리는 뭐 스윙 관점 봐야 될 자리니까 종목들 보면은 이렇게 보면 지금 다 바닥권 혹은 뭐 더 과하게 내려온 종목들도 많이 있죠. 많이 있죠. 타겟팅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라고 하면은 만일에 아까 얘기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로 코스피가 저점을 연봉 시가를 깨고 내려와서 급반등을 하거나 코스닥은 상대적인 낙폭이 크니 더 내려와야 되니 뭐 녹록치는 않겠지만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종목별로 보면은 거의 바닥권이고 저점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매도 구간이고 지수도 과매도 구간이에요. 지수도 코스닥도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주봉에서 과매도 구간이면은 적어도 반등을 시연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반등을 시연한다. 그 구간이란 이야기죠.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는 최선의 시나리오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버티셨던 분들은 조금만 더 버티면서 연말에 지금 지수보다는 좀 더 위에 갈 확률을 좀 놓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대로. 그래서 뭐 그 사이에 이제 포트를 구성을 해야 될 종목들 혹은 전부터 계속 보거나 타겟팅했던 종목들은 다시금 뭐 추매를 하거나 신규를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거고, 그렇다고 뭐 거기서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아까 나이백처럼 그러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인 흐름 타고 조곤조곤 시장 거래대금이 4조 6천억밖에 안 되니까 뭐 높아져도 5조 4조 6조 왔다 갔다 할 테고 천천히 올라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길게 보는 조금 뭐 스윙 이상 관점에서 보면은 뭐 매수 홀딩, 분할 매수 홀딩 관점 볼 수 있을 거고, 그 외에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종목들을 좀 보아가자라는 거.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50만원 기준 이야기 많이 해드렸었어요. 계속 시간이 더 필요하다, 더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결국 50만원 아래로 내려왔죠. 다른 건 차치하고 포스코홀딩스는 대형주 중에 물론 2차전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업으로 놓고 볼 때는 3분의 1밖에 차지 안 하고 3분의 2는 이제 철강이죠. 포스코홀딩스는 50만원 아래쪽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해서 길게 보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관심 갖고 볼 종목, 일동제약도 좀 관심권에 놓고 보세요. 오늘 우리는 매수했다가 300원 부분 매수해서 올라갈 때 일부 분할하고 살짝 윗꼬리로 마감했는데 내일 뭐 음봉 아래꼬리 살짝 주면은 한 번 더 매수 가능한 자리여서 내일 한번 공략 포인트 좀 잡아보시고 그래서 두 개 일단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소개를 합니다. 아울러 44분 커플이 몇 프로 올라 있나요? 지금 10회로 그냥 강한 정도네. 거래대금 제일 많네. 실적 뭐 사상 최대 실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떠서 지금 요게 100일선하고 60일선하고 가두리에 며칠 있다가 돌파를 할지 바로 돌파를 할지는 봐야 될 텐데 돌파하게 되면 저항을 받는 자리가 이제
6,000원, 6,500짜리 저항을 받아요. 시간차 두면 뭐 좀 더 올라가 6,500, 뭐 6,000, 7,000원 위로 더 갈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 정도 6,000원, 6,500 정도에서 좀 저항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좀 대응을 좀 해보시고요. LNF는 거의 다 내려왔네요. 이 정도면 LNF는. 다른 2차전지 부류들하고 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2차전지하고. 그런데 얘가 반등을 해서 신고가를 갈지는 이후에 좀 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도 과연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그 정도, 뭐, 2개 정도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공략 포인트 잡아보시라고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까 소개했었던 지수에 대해서는, 뭐,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는, 그 가능성은 좀 낮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시나리오 쪽에 비중을 두면서 대변수들을 좀 모니터링 하심이 좋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뭐 내년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내년 생각보다는 지금 더 많이 내려왔죠. 320에서 310까지도 이탈을 했었으니까 이탈했다 310 올라온 거니까 기준점 중심점에서 더 많이 이제 과하게 내려온 겁니다. 선물 기준으로 보면은. 그리고 지수가 반등하고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인 낙폭도 있고 과한 부분들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올라올 때 뭐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질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대변수들의 지금 소란스러운 소음들 때문에 사실 추세를 타고 신고가를 계속 올라가기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일정 수준 올라오면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결국에는 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수는 그 구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모습이 내년까지도 나올 가능성을 봐야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좀 더 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기노업에서의 종목들은 매수 홀딩이 가능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오히려 트레이딩 단기 혹은 스윙 인내 관점에서의 종목들의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가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러한 대외 분위기들이 글로벌 시황 조건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가는 시점에서 중기 종목들의 비중을 좀 더 늘려가거나 확대를 해가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뭐 내년 상반기, 내년까지는 오히려 스윙인의 혹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전략을 조금 더 내가 가진 자금의 비중을 조금 더 옮겨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 자, 아무쪼록 뭐 녹록지 않은 시장 환경에서 지금까지 계속 3개월 동안, 특히 9월, 10월, 2개월 동안 그냥 막말로 개고생을 해 오셨는데요. 이제 뭐 지수의 저점 하락은 끝자락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이후에 반등 강도나 종목들의 흐름이 관건이 될 테니까 조금만 더 과매도 구간에서 조금 더 기운 내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좀 응원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마감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공개 방송 있고 다음 주 오는 주 일요일 날 저녁 방송 또 합니다. 어제처럼. 그래서 미리 고정적으로 스케줄이 되면 좋은데
미리 뭐 마감 방송하거나 저녁 방송할 때 미리 다음 스케줄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래서 주중에는 조금 현재는 저녁 방송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주중에도 스케줄이 잡힐 수 있어요. 오늘 뭐 미리미리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월요일 첫날 그래도 조금은 지수가 그래도 좀 반등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고 조금 부족해요. 부족하긴 하지만 미선물이 현재 지금 0.6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늘 좀 미국이 잘 반등하면서 내일 좀 오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길 기대를 해봅니다. 하루 고생하셨고요. 한 주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